오늘은 구조체랑 포인터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가장 먼저 구조체라는 것은 어떤 친구냐면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자 지정 자료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만 하면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는 각각 어떤 걸 의미하나요? 하나의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한 개인정보라는 것에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인정보라는 하나의 어떠한 매개체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것을 구조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선언하는 법을 봅시다. 선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트럭터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것이 구조체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구조체 이름을 적은 뒤에 이 중괄호로 묶은 다음 요 안에 멤버 변수를 다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개인정보를 통해 알아봅시다. struct personal information을 통해 개인정보라는 구조체 이름을 생성해 주시고요. 요 안에 이름은 이제 캐릭터 배열로 선언을 하고 나이는 인트형으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안에는 기존에 저희가 변수 선언을 하듯이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다음에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조체 변수는 이렇게 struct name 이제 변수를 쭉 나열하는 식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structure name이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변수 작성법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앞에서 작성한 이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구조체를 통해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struct personal information person 이런 식으로 하면 person이라는 변수는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구조체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멤버에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각각의 저희가 아까 선언했던 age라든가 name이라든가 이런 멤버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변수 이름을 적고 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점을 찍으면 이제 그 뒤에는 멤버 1, 멤버 2 이렇게 쭉 안에서 정의했던 변수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똑같이 예시를 통해 설명해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person.age를 통해 나이를 가져오고 person.name을 통해 이름을 가져오고 이런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각각은 int, character bear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구조체는 끝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죠. 다음에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는 어떤 거냐면요. 다른 변수 혹은 그 변수의 메모리 공간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좀 힘드실 텐데 또다시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int a는 10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선언을 하면 어딘가의 메모리에 0x ff1f라는 주소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걸 의미하고 싶냐면요. 이런 빨간색 네모 박스에 보이시죠? 이렇게 또 다른 주소에 값이 10 같은 상수가 아니고 주소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0xff1f라는 주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변수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포인터 변수입니다. 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요. 이 0xff1f를 통해 이 값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역참조라고 합니다. 역참조에 관해서는 포인터에 대해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데이터 타입 별 변수 이름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저희가 평소 선언하던 변수 이름 왼쪽에 별을 붙여주면 그 변수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겁니다. int 기준을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됩니다. int를 적고
pi를 적는데 그 왼쪽에 별을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int 포인터 pi라는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값 할당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변수에 저희가 선언한 이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변수에 주소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언한 포인터 변수에 똑같은 자료형의 변수의 주소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참고로 i는 int i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퍼센트라는 기호를 통해 주소값을 가져올 수 있죠. 역참조라는 것은 저희가 선언한 포인터 변수에서 그 값이 주소인데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접근하는 이렇게 역참조라는 방법은 앞에다 똑같이 별을 붙여주시면 돼요. 별하고 변수를 적어주시면 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포인터 pi라는 작업을 통해 i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증감연산. 증감연산은 기존에 어떤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이 포인터 변수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소의 값을 증감시켜줍니다.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 i의 주소는 0xff1f, pi의 주소는 0xff9a 이런 형태로 됩니다. 자, 이제 한 줄 한 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i에 10을 대입한다는 의미는 0xff1f의 값에 10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pi에 주소값 i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참조를 통해서 pi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pi에 별을 붙이면 이 값에 이 주소의 값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10을 가져와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참조를 통해 0xff9a의 값, 0xff1f의 값에 101이라는 값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i를 출력하면 그대로 10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pi를 증가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0xff1f에서 4만큼 지킨 0xff23의 값이 나올 건데,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당 메모리에 어떤 값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산은 이제 나중에 배열 같은 곳에서 자주 활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변수를 관리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함수에서 전달한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존에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죠. 이 코드는 a, b를 받아서 두 값을 바꿔주는 코드입니다. 다만 지난 함수 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함수로 호출을 해도 a와 b는 결과적으로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 a, b 값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받는 게 포인터고 역참조를 통해 값을 바꿔주신다면 이 기존에 호출했던 이 a, b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와 같겠죠. 이렇게 a와 b에는 10과 20이 들어있었고 주소값 a와 주소값 b를 넘겨줍니다. 주소값 a와 주소값 b를 넘겨주면 여기서 이 a와 이 b는 이 주소 a, b를 들고 있고, 이때 역참조를 통해 값을 직접 바꿔준다면 끝나고 나서 함수의 결과는 20과 10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는 문자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봅시다.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ABD라는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이 생길 거고, 이를 str이 이 A의 첫 번째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str 플러스 1에는 B를 가리킬 거고, str 플러스 2는 D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냐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는 해당 주소부터, 그러니까 이 주소로부터 이 널 값을 만날 때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마 BD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코드가 있다고 쳐봅시다. 지금 이제 str 플러스 2는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이때 역참조를 통해 이 D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D가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체에서 포인터의 활용은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 포인터 변수 구조체는 점이 아니라 이 빼기 꺽쇠로 값을 참조합니다. 한마디로 화살표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 값을 참조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이 점을 통해 값을, 이 멤버들을 불러왔습니다. 다만 포인터 변수에서는 이 멤버 변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연산을 해야 되냐면, 이 점 대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화살표로 대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포인터에 큰 내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따로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고, 저희가 백준에서 푸는 문제 과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체와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코드를 짤 때 조금 더 이점을 줄 뿐이지,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과제는 해당 문제를 푸시고 저한테 개인톡이나 준섭씨한테 개인톡으로 이 푼 파일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스터디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